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블리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아주 초간단 예제를 통해서 필터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와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톰캣을 사용하고 있죠. 그 톰캣이라는 녀석이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게 돼 있죠. 그 소프트웨어 우리는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데 서버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 조각을 이제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서블릿을 실행하게 되면은 메모리상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고 와스는 그 서블릿을 실행시켜서 여기다 담아놓고 그 결과를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여기서 삭제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만들어 봤는데 이 서블릿 말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터라는 녀석인데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현하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한글을 쓰다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을 때는 저 설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블릿을 만든 일이 많아질 텐데 입력을 받는 서블릿에서는 다 저 설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톰캣이 사용하고 있는 인코딩의 방식을 무조건 한글도 사용 가능한 UTF-8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server.xml에 가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기본 코딩을 UTF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그런 하나의 컨테이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한 지붕에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설정에 맞춰서 이 한 지붕에 사는 모든 설정을 바꾼다고 하면은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거에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서블릿마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간에다 가로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요청이 이제 여기 서블릿을 실행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중간에 가로채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가는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이것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돼요. 그리고 얘가 재밌는 거는 얘가 실행되고 나서 얘가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실행되고 말고를 얘가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은 소문장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서 검사를 해서 이걸 실행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우리가 책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인증과 권한 같은 걸 할 때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 수문장 역할도 하지만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서블릿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한 번만 설정하게 되면은 어차피 거쳐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설정한 것이 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다 설치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먼저 실행되기도 하지만 실행된 결과에서 나중에 실행되는 부분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요청이 서블릿으로 가기 전에 실행되기도 하지만 실행되고 나서 나올 때도 한번 실행되는, 그래서 이거는 사전과 사후에 심화할 그런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필터라는 녀석을 만드는 방법과 그 필터를 통해서 여기 인코딩하는 방법을 필터에다 옮겨놓고 서블릿에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코드를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를 좀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있는데 이 녀석으로 인해서 저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도구에서 입력 값을 얻어올 때 이것이 유니코드로 읽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오늘은 이것을 저희가 주석 처리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리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서블릿에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필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나의 설정을 좀 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패키지가 있는데 패키지에다가 직접 만들지 않고 새로운 패키지 하나를 추가하면서 만들게요. 그래서 클래스 하나를 추가할 텐데 이때 추가할 때 위에다가 여기다가는 필터
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도 만들고, 여기다가는 캐릭터 인코딩 필터 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 add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는 필터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필터는 서블릿 필터이기 때문에 여기 서블릿이라고 하는 선택하고 필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쓸데없는 게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이거 지우고 이 필터 하나를 추가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를 생성해 달라고 피니시 누르면은 필터가 추가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임플리먼트라고 하는 것과 여기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매개문서 저희가 사용해서 이 필터라고 하는 걸 구현할 텐데 너무 그 이름이 기니까 내려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은 저희가 지우고요. 이 필터란 녀석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 system.out.println에서 여기다가 hello라고 합니다. hello 필터.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 필터를 만들었으면은 이 필터를 저희가 설정만 하면 필터가 막 자동으로 동작을 해요. 어떤 요청이 와도 동작을 합니다. 이때 요청이 올 때마다 얘가 실행되기도 하지만 톰캣이 처음 실행될 때도 한번 실행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필터를 설정하고 나면 처음에 요청을 하는 순간 두 번의 헬로 필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얘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web.xml에 가서 이 필터를 설정할 건데요. 자, 필터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블릿처럼 XML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노테이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블릿을 이제 설정할 때처럼 XML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서블릿 설정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필터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밑에다가 필터 매핑이라고 하는 걸 추가할게요. 마치 서블릿과 비슷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현재 내가 어떠한 클래스를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필터 클래스가 뭐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필터를 매핑 설정할 때 사용될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 매핑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매핑으로 와서 여기는 어떠한 필터에 대해서 어떠한 매핑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다 매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어떤 URL 패턴에 대해서만 특정 지어서 이 필터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모든 URL에 대해서 이 필터가 적용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든 URL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요청이 와도 얘가 무조건 동작하게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일단 클래스 좀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 녀석을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매핑이 이 클래스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할 건데, 이름부터 먼저 정하도록 할게요. 캐릭터 인코딩 필터. 자,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 클래스에다가는 이제 요 내용을 쓸 건데, 일단 필터명을 복사하기 위해서 펑션 키 2번 눌렀습니다. 자, 패키지명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패키지명까지 다 써줘야 돼요. 클래스명은. 그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명. 자, 클래스명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캐릭터 인코딩 필터라는 녀석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 URL 매핑에 맞게 무조건 그 녀석의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겠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무조건 모든 요청에서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나 레그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해 볼 건데, 실행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주석되어 있다는 거 좀 유념해 보시고,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노티스 대시 레그라고 하는 녀석이 정상적으로 로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새로 시험을 해볼까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필터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옆에다 두고, 자, 이 녀석을 옆으로 좀 둘게요. 자, 그리고 새로 좀 해볼게요. 자, 헬로 필터란 녀석이 새로 좀 누를 때마다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필터라고 하는 녀석은 출력이 되는데 이 노티스 레그는 왜 출력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요 녀석이 실행된 다음에 저희가 이 요청을 서블릿 실행하는 쪽으로 전이를 할까 말까는 얘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은 필터 체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다음 녀석으로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필터라고 하는 녀석을 두고 자 체인.도 필터 하면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녀석을 입력을 하고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오면은 이거를 흐름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흐름을 넘겨서 다음 필터 또는 서블릿 실행되게 하는 거고요. 그 후에 그 결과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다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실행됩니까? 얘 다음 서블릿이나 다음 그 필터가 실행되고 나서 실행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 필터가 실행된 이후에 실행되는 블럭이고요. 여기 앞에 붙이면은 비포가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요청이 오면은 이게 실행되겠죠? 그래서 콘솔에다가 뭔가를 찍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게 실행되면은 다음 필터나 다음 서블릿 실행되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실행되고 그 결과가 와요. 여기로 와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뭐냐? 다음 실행을 관할하기 위한 녀석이고, 여기서 조건 검사를 통해서 다음 실행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거는 흐름을 그냥 원래 예정대로 가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검사를 해봤더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걸 호출하지 않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것을 관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자 이런 걸 안 하고 캐릭터 인코딩 필터 같은 것만 하겠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다음 녀석이 실행되기 전에 할 것이 있으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음 녀석이 실행되고 나서 뭔가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블릿 실행되기 전에 모든 서블릿 실행되기 전에 인코딩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주석했던 녀석을 일단 여기 와서 여기로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쓸데없이 그 콘솔 출력은 뺐고요.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진행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음 필터가 될지 다음 서비스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것들이 실행되기 전에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서블릿은 인코딩 필터가 적용된 그러한 환경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와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필터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데 이 설정 하나만으로 모든 환경 설정을 얘가 마치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일단 얘 주석 처리할게요. 왜냐하면 테스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없잖아요. 얘도 없는 상태에서 얘도 없으면은 캐릭터가 등록되는 게 깨져야겠죠. 일단 깨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살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인코딩이 이제 깨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실행은 입력 폼이 있는 reg.html 열어서 실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F11 눌러서 Ctrl F11 자 실행해요. 여기서 한글을 입력할 겁니다. 한글. 자 여기 뭐 대충 넣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자 그럴 때 한글이 깨졌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이걸 주석했기 때문에 이제 깨진 거죠. 자 그럼 인코딩 필터를 가서 요거를 살려놓겠습니다. 자 필터에다가 캐릭터 인코딩을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서블릿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reg.html 와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제 또 다시 안녕. 여기다가는 한글 하나 둘 셋. 와 괜찮네요. 이제 그러면 서블릿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입력값을 가져올 때 그 인코딩 방식이 UTF-8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한글이든 영문이든. 자 이렇게 해서 필터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설정하는 방법을 봤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웹.xml에서 필터 설정을 하지 않고 어노테이션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노테이션 설정할 수 있도록 자 필터로 가서 여기서 어노테이션으로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골뱅이 쓴 다음에 웹
필터라고 하고 여기다 매핑되는 주소만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web.xml에다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막 필터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매핑이라는 녀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놈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써주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필터를 이런 매핑을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선 그 이름을 거론할 필요 없잖아요. 요 필터에다가 요 매핑을 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와, 웹 서블릿이나 웹 필터라든지 이런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니까 설정 방법이 굉장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에다 그냥 간단히 달므로 해서 여러가지 그 불필요한 작업들을 좀 줄일 수 있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이 설정을 지웠으니까 다시 실행해서 필터가 이것만으로 정상적으로 매핑됐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HTML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글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한글하고 뭐 테스트하고. 와, 됐네요. 이거 괜찮다, 그죠? 자, 앞으로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XML보다는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필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